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으신 당신과 함께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뭐랄까 가장 첫 단추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 수집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실질적인 통찰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하다 보면요. 범위가 막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 꽤 자주 겪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이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초기 요구사항 정의가 좀 불분명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 초기 단계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요구사항 수집. 이게 단순히 그냥 원하는 거 목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프로젝트 목표를 이루려면 이해 관계자들이 진짜로 뭘 필요로 하고 뭘 기대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또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고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이라는 게 단순 기능뿐만 아니라 뭐 성능이라든지 보안, 사용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결과물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나 역량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능 목록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써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기법이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상황이나 또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춰서 이걸 좀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인터뷰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깊은 얘기나 좀 민감한 정보 같은 거 파악하기엔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긴 한 명씩 다 만나려면 그렇겠네요. 반면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좀 소규모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하는 포커스 그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을 좀 빨리 모으고 합의점을 찾는 데 효과적이죠. 다만 자료에서도 살짝 언급하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목소리 큰 사람 의견 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행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런 역학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토타입 만드는 기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프로토타입이요? 네. 뭐 시제품 같은 거 만들어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오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 피드백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게 정말 100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죠.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그 외에도 뭐 경쟁사나 비슷한 성공 사례를 좀 참고하는 벤치마킹, 아니면 기존 시스템 문서나 정책 자료 같은 거 파고드는 문서 분석, 이것도 무시 못해요. 특히 자료에 보면 기존 시스템 개선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요. 이 문서 분석하다가 숨겨진 제약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전 자료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는 관찰 기법이나 아니면 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같은 집단 창의력 기법,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잠재된 요구사항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결국 핵심은 뭐랄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모으고 서로 교차 검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써서 모으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이렇게 여러 기법으로 수집한 요구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딱 정리가 되고 관리되는 건가요? 아무리 잘 모아도 정리가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네, 최종 산출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 문서와 리퀘어리먼트 도큐멘테이션이에요. 여기에는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정의하는 기능적 요구사항, 예를 들면 뭐 사용자 로깅 기능이라든지 보고서 생성 기능 같은 거요.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걸 규정하는 비기능적 요구사항, 예를 들면 초당 트랜잭션 처리 성능이나 특정 보안 규약 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고 또 측정 가능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게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초기에 제대로 안 잡아두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승능이나 보안 같은 거요? 아, 맞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렇죠. 두 번째 핵심 선출물은 바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RTM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으시니까 RTM의 중요성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들어봤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각각의 요구사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목표에서 왔는지, 특정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고 또 테스트되는지 그 전체 생명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도구예요. 만약에 요구사항 변경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빨리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요구사항이 최종 결과물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검증하는 데도 이게 필수적입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를 보니까 이 RTM 덕분에 테스트 단계에서 빠뜨릴 뻔했던 중요 기능을 발견해서 재작업 비용을 크게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와, RTM. 말씀 듣고 보니 그냥 목록이 아니라 진짜 각 요구사항의 여정을 추적하는 지도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도요. 프로젝트가 복잡해질수록 변경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RTM이 없으면 와,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또 RTM 같은 도구로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거. 이게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품질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되는 거군요. 자,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 수집 과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기법을 써서 숨겨진 니즈까지 파악하고 또 요구사항 문서랑 RTM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같은 게 발전하면서 요구사항 분석이나 문서화 작업을 좀 자동화하려는 시도도 점점 드러날 거고요. 실시간 협업 도구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것도 더 활발해지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기본이 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주류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문서로 만든 요구사항 목록? 그 너머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혹은 어쩌면 스스로도 잘 모르는 진짜 숨겨진 필요나 기대 같은 것들, 이걸 효과적으로 포착하려면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